자, 선생님이 체크 모아 단원 체크 페이지 132쪽서부터 135쪽까지 우리 질문 많았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하기 힘들어서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본인이 틀렸던 거나 아니면은 몰랐었던 거, 친구들이 종합적으로 몰랐었던 거를 같이 녹화한 거니까 찾아서 들어도 되고 아니면 영상 다 시청해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2번서부터 질문 받아봅시다. 2번,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예는? 이라고 써있는데,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다라고 맨 첫 번째 장에 나왔었지. 그래서 우리 나왔었던 거 확산, 그리고 증발, 뭐 이런 것들이 된다고 그랬어. 입자들이 스스로 모든 방향으로 끊임없이 운동한다. 1번서부터 봐봅시다. 난로 주변이 따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는 복사라는 거를 의미해요. 복사라고 열이 전달되는 건데 얘는 입자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종소리가 멀리까지 퍼진다. 얘는 그냥 소리 자체가 그냥 이동을 하는 거지. 얘는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라서 아니고, 유리병이 떨어져 깨졌다 라고 되는 거는 떨어지면서 위치를 가져요. 그 위치마다 에너지를 갖게 되고 걔네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입자랑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손등에 바른 알코올이 사라진다. 손등에 바른 알코올? 얘 뭐지? 증발이 예시지. 증발. 우리 증발 뭐라 그랬었지? 액체 표면에서 입자들이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을 하면서 기체 혹은 액체 외부로 이렇게 기체가 되어 날아가는 현상, 얘를 증발이라 그랬고, 얘가 입자 운동의 증거라 그랬어. 그럼 얘가 답이 되겠지, 4번이. 그 5번은 물을 넣고 가열하면 물이 끓는다. 얘는 끓는 거야. 그냥 끓기만 했어. 얘네를 가지고 알 수가 없지. 그냥 열이 입자 운동한다 라고, 그냥 내부에서 운동한다 라고 보여주는 예시라서 답이 아니고, 그러면 다 지워버리면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4번.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7번 페이지 133쪽에 7번 봅시다. 향수병에 들어있는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과정을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입자 모형은 입자 동글뱅이로 해서 표시를 한 거라 그랬지. 한번 봅시다. A 있는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얘는 안에서 막 움직이고 있네. 근데 A는 어디 있어? 액체 표면에 있어. 액체 표면. 액체 표면에서 우리 뭐 일어난다 그랬지? 액체 표면에서 증발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었지. 그럼 A는 증발이 되겠고, 근데 얘는 뚜껑을 열어서 밖으로 날아가고 있네. 이 날아가는 현상을 B라 그랬어. 날아가는 거 뭐라 그랬지? 확산이라 그랬지. 증발과 확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으면은 앞에 가서 증발이 무엇인지 또는 확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보고 와야겠지. 얘네 골라주면은 얘가 A, 얘가 B니까 증발이 A, 나머지는 아니겠네. 그리고 B의 확산이라고 했으니까 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7번 문제도 해결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0점 조절을 한 후에 거름종이에 아세톤을 두세 방울 떨어뜨리고 시간에 따른 전자저울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래요. 얘는 뭐 하는 걸까? 올려놓고선 이 상태가 0이라고 하는 거예요. 0g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얘 뭐 하는 걸까? 떨어뜨리면은 얘가 0g에서 뭐 2g이든 몇 g이 되겠지? 몇 g이 되겠지?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얘가 어떻게 돼요?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이 방울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그럼 어떻게 돼? 다시
0g으로 돌아와. 이게 뭘까? 이 과정? 이 사이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증발이라고 불러요. 입자 운동의 예시가 되겠지? 입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지? 한번 봅시다. 1번. 입자가 기체로 변한다. 액체 상태로 젖어 있다가 날아가서 기체가 된 거야. 맞죠? 그럼 맞는 말일 거고. 아세톤 입자가 스스로 운동한다. 스스로 운동하는 예시라 그랬어. 입자가 가벼워진다? 입자가 뭐야? 이 하나 동글뱅이를 얘기하는 거야. 얘네가 어디 날아간다고 해서 가벼워지고 또는 무거워지고 무게 또는 질량이 변할까? 변하지 않아요. 얘가 그냥 액체 상태로 젖어 있다가 날아갔을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벼워진다는 아니겠지? 아세톤 입자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무게가 아세톤 입자가 날아가다 보니까 가벼워졌다라고 표현을 해줘야겠죠. 4번. 시간이 지날수록 질량이 감소하는 것은 얘네 질량이 왜 감소했지? 아세톤 입자가 증발했기 때문이다. 맞는 말일 거고. 주변 온도가 높을수록 질량이 줄어드는 시간이 짧아진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우리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증발이 잘 일어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을 텐데, 선생님 이거 빨래로 생각하면 쉽다 그랬어. 일단은 온도가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 온도가 높아야 되고, 습도는 낮아야 될 거고, 바람은 강하게 불어야겠지. 그러면은 이런 조건들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건데, 여기선 온도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을 잘한다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3번.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나하나 풀다 보면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9번. 기체의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다른 말로 기압이라고도 하고, 기압은 뭐랑 비슷하다 그랬어? 선생님이 비슷한 거 충돌 횟수라 그랬어. 입자의 충돌 횟수겠지. 어떤 입자가 벽면에 이렇게 막 부딪혀요.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면 기압이 동일하게 높아진다 그랬어. 맞지? 봅시다. 기체에 압력을 가하면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어떻게 될까? 우리 생각해봐. 이러한 거에 이렇게 뚜껑을 닫아놓고 밀었어. 압력이, 선생님이 이거 영어로는 안 쓸게. 압력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막 누르면 얘네 부피 당연히 작아지겠지. 여기 부피가 작아지겠지. 그러면 작아진 거니까 틀렸을 거고 1번. 2번. 부피가 일정한 용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수가 많을수록 기체의 압력은 작아진다 라고 써있네. 부피가 일정한 용기 안에, 선생님이 이렇게 용기에다가 이만큼을 담아 놨어. 여기 안에 입자수가 하나 있는 거랑 동일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똑같은 부피야. 근데 입자수가 여기 3개 있는 거랑 어떤 게 더 많이 부딪힐까? 동일한 속도로 얘네가 이동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입자수가 많은 게, 입자수가 많아지면 충돌 횟수가 많아지겠지. 충돌 횟수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지? 입자의 충돌 횟수가 기체의 압력, 기압이라 그랬어. 그럼 당연히 기압도 높아지겠네. 이러한 순서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입자수가 많아지면 충돌 횟수가 많아질 거고, 그럼 기압이 늘어나겠네. 그러면 작아진다 했으니까 틀렸을 거고. 기체의 압력은 방향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방향에 따라 크기가 다를까? 얘네가 모든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여기저기 알 수 없는 모든 방향의 크기가 다 같겠지.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을 거고. 기체의 압력은 기체 입자가 끊임없이 용기 벽면에 충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선생님 여기 그림에서 앞에 보면은 이런 비커 안에서 얘네가 부딪힌 횟수가 기압이라 그랬지. 그러면 끊임없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기압이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맞는 말일 거고, 충돌을 한다는 말이 기체의 압력이 있다는 말이야. 5번. 기체의 압력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써있네.
생각해보자. 동일한 부피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입자가 하나 있어. 얘네가 이만큼의 속도로 이동을 해.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얘 입자가 뜨거워하고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지. 속도가 더 빨라지면 화살표 길게 그려. 어때? 더 많이 부딪히겠지? 더 많이 부딪히면 충돌 횟수가 어떻게 될까? 충돌 횟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은 기압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 다시 얘기해서 온도가 높을수록 충돌 횟수가 높아지고 기압은 높아질 거고, 거꾸로 온도가 낮아져. 그럼 얘 이동 속도가 느려져. 그럼 더 적게 부딪히겠네. 충돌 횟수가 감소할 거고. 그럼 기압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겠네. 영향을 받겠네. 그러니까 X 답은 4번이 되겠네요. 9번의 답은 4번.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11번 봅시다. 그래프는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크기를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일정한 온도에서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 이거 무슨 법칙? 보일 법칙. 우리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야. 온도가 일정해. 그럴 때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는 보일 법칙이고, 글씨 빠르게 쓰느라고 엉망인 건 이해해 주시고,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는 뭘까? 샤를 법칙. 이겠지? 이거 기억해둬야 돼. 보일 법칙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하자면, 보일 법칙에서 부피랑 압력을 곱했을 때 이 값이 일정했다라는 것 하나 있었고, 샤를 법칙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 어떻게 된다? 방금 전 문제에서도 했다시피 부피 증가한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봤을 때 보일 법칙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지. 여기가 부피, 여기가 압력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샤를 법칙 그래프 어떻게 됐어? 여기가 온도고 여기가 부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어? 증가하는 그래프야. 여기가 0도씨고 증가해요, 부피가. 맞지? 이런 그래프 형태 있다. 그리고 뭐와 뭐 사이의 관계다. 이거 알고 있어야겠지. 그러면 왼쪽 다시 넘어와서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 그래프 제대로 그려져 있고 무슨 법칙? 보일 법칙. 어때?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 관계이다. 맞는 말이겠지? 압력이 증가하면 이쪽으로 가봐. 오른쪽으로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압력이 증가하고 있어. 근데 부피 어떻게 돼? 감소하고 있으니까 반비례라고 하는 거지. 하나가 증가할 때 하나 감소하거나 하나가 감소하면 하나가 증가한다. 이게 반비례 관계니까. 그리고 부피와 압력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 우리 어떻다고 했어? 보일 법칙 기억해두라 그랬었지. 부피와 압력은 항상 일정하다. 곱을 했을 때 일정하다 라고 얘기했지. 기체의 압력이 2기압일 때 부피는 25ml가 된다라고 했네. 근데 2번에서 어떻다 그랬어? 부피 곱하기 압력을 했을 때 일정하다 그랬었지. 한번 계산해볼까? 그래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잡아봅시다. 압력이 5고 부피가 10이야. 그러면 5 곱하기 10을 하면 얼마예요? 50이에요. 이거 하나 또 해보자. 1기압일 때 부피가 얼만큼? 50. 1기압일 때 부피 50. 그러면 50으로 일정한 거네. 지금 우리 2기압일 때 부피 25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25 했을 때 50 나오는지 보면 되겠지. 값이 나오네. 그럼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두 개 곱했을 때 항상 일정한 거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4번. 고무풍선을 넣고 감압용기에 고무풍선을 넣고 공기를 빼내면 풍선이 커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감압용기, 압력을 감소하는 용기에 고무풍선을 넣고 공기를 빼냈어. 그러면 풍선의 부피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지. 압력이 작아졌으니까 부피가 커진 거지.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이 달라졌을 때 부피가 변한 거 맞지? 감압 용기라는 거는 압력과 관련이 있는 거야. 감소한다, 압력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압력이 감소했으니까 부피가 커졌다. 맞는 말이 될 거고 보일 법칙. 5번.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 감소하나? 거꾸로 됐지. 반비례 관계라 했으니까 커지겠지. 증가하겠지.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죠. 그럼 됐을 거고. 다음 12번 봅시다. 25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200ml인 기체가 있다. 이때 같은 온도에서 일정하다는 거네, 온도가. 그럼 뭐 물어볼까? 딱 봐도 보일 법칙 물어보겠지. 맞나 한번 봅시다. 기압을 2기압으로 증가시켰대. 기압만 증가시킨 거 맞지? 1기압에 200ml 기체가 있을 때 얘를 어떻게 바꿨어? 2기압으로 바꿨을 때 몇 ml냐 라고 물어본 거네. 압력과 부피 곱은 항상 일정하다. 얘네 곱하면 200이지. 얘네 곱해서 200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2기압이니까 여기 몇 ml? 100ml가 되겠지. 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200은 2 곱하기 모르는 거니까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x는 200이니까 약분해주면 100이 되겠죠? 그러면 단위까지 붙여주면 100ml. 맞지? 답은 3번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보일 법칙인지 샤를 법칙인지 한번 보고 풀면 되겠지? 그리고 13번 봐봅시다. 일정한 온도에서 딱 나왔네? 뭐겠어 느낌이? 보일 법칙이겠지. 딱 봐도 부피와 압력 사이 관계 얘기하겠네. 봅시다. 기체를 넣고 압력을 높였을 때 부피 변화를 보네. 압력을 높였대. 부피 어떻게 됐어? 당연히 부피 작아졌어. 가에서 나로 갈 때 증가하는 것만을 골라달래요. 압력이 증가했을 때 증가하는 거. 압력이 뭐라 그랬어? 충돌횟수라 그랬지. 충돌횟수 있나 봐보세요. 맞네. 다시 기억서부터 봅시다. 기체 입자수 개수가 달라졌을까? 여기 안에 공기를 더 넣어야지만 이 개수가 바뀌는 건데 공기 더 넣은 거 아니지? 개수 세봐도 똑같을 거야 아마. 입자수 변하지 않아요. 이 입자 질량도 안 바뀌어. 다른 입자로 바뀌는 거 아니지? 기체의 압력 높였다 했으니까 증가하겠네. 기체 입자의 운동속도 뭐랑만 관계 있다 그랬지? 온도에만 의존한다는 말이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틀렸을 거고 온도 바꾼 거 아니니까. 기체 입자 사이 거리 어떻게 됐어? 거리가 어떻게 됐어? 감소했겠지. 감소했으니까 틀렸다고 표시를 해주면은 니은하고 디귿밖에 안 남네. 니은 디귿이 있는 거 어디예요? 2번이 되겠네.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 기체의 압력은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해서 충돌횟수랑 비슷하다고 했어. 기압이 높아지면 충돌횟수도 높아진 거고 충돌횟수가 높아지면 기압도 높아진 거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13번은 그래서 답이 2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15번 봐봅시다. 감압 용기에 풍선을 넣고 일정한 온도라고 했고 압력만 달라지는 거니까 무슨 법칙? 보일 법칙이 되겠지. 일정한 온도 나오는 순간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가 맞나 한번 확인을 해보면 바로 보일 법칙이라고 나올 수 있어야 돼. 봅시다. 이 용기 안에 압력을 감소시켰다는 얘기지. 공기를 빼냈으니까 입자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이 입자 하나하나 개수를 빼낸 거니까 충돌횟수 감소해서 얘네 안에 기압은 감소한 거 맞지? 그러면 기압이 감소했어. 풍선을 누르던 힘이 약해졌어. 그럼 풍선의 크기 어떻게 될까? 풍선의 부피 어떻게 돼? 부피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한번 봅시다. 보일 법칙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보일 법칙이라고 얘기했었고 풍선 내부 압력이 감소한다. 풍선 안에 있는 압력
부피가 커졌으니까 압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네. 풍선 속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 나오면 온도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온도 어떻게 돼? 일정해. 그러면은 운동 속도도 일정하겠지. 그리고 4번 봅시다. 풍선 외부에서 가해진 압력의 크기 어떻게 된다 그랬어? 기압이 감소한다 그랬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틀렸을 거고. 5번. 풍선 외부의 기체의 입자가 풍선에 충돌하는 횟수가 감소한다. 여기 누르는 힘, 기압이 작아졌어. 얘가 다른 말로 충돌 횟수가 적어졌다는 말이랑 작아졌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지. 맞는 말이 되겠지. 그럼 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기압하고 충돌 횟수 계속 나오고, 그리고 기압이 증가하면 충돌 횟수 증가하는 거 맞을 거고, 부피, 압력 비교했을 때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 감소하는 거고, 부피가 증가한 건 압력이 감소했다. 얘네 세트로 외워주세요. 생각만 해도 되는데 만약에 생각으로 안 된다면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15번 다음에 16번 문제 봅시다. 잠수부가 물속에서 내뿜은 공기방울은 수면 위로 올라갈수록 커진다. 이거 바닷물이야. 공기방울을 내뱉었어. 얘네 온도 거의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안에 이만큼의 물이 누르고 있어. 그럼 압력 어떨까? 압력이 엄청 세겠지. 얘는 이만큼의 물만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럼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거야. 맞지?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 압력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 맞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이 감소해. 압력이 작아진다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겠지. 2번 보니까 온도 관계 없다 그랬었고, 압력이 낮아진다 했으니까 4번이 될 거고, 5번 온도와 압력 모두 커진다? 아니겠지. 그러면 답이 4번이 되겠죠. 압력이 감소했으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이 감소했으니까 부피가 증가해서 얘네 부피가 점점 커졌다는 얘기야. 물방울 부피가.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찌그러진 탁구공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뜨거운 물에 넣었대요. 탁구공을. 뜨거운 물 온도 어떻게 된 거야? 넣기 전보다 온도 높아진 거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온도가 높아지는 거 뭐랑 관계 있다 그랬어? 운동? 속도가 빨라지는 거라 그랬지. 동일한 부피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얘가 천천히 움직이는 거랑 빨리 움직이는 거랑 비교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온도가 높은 것이 운동 속도가 높으니까 충돌 횟수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그림 한번 찾아봅시다. 얘네 크기 바뀌지 않으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속도 어떻게 된다 그랬지? 증가한다 그랬지. 길어진 것만 골라도 5번일 거고, 얘네 개수 바뀔까? 밖에서 들어온 거 아니지? 동일하게 입자 개수 동일하게 있는 거 찾아주면은 3번 지워질 거고, 4번 5번 비교하니까 5번이 화살표 길이가 길어져서 운동 속도가 증가한 거겠지. 그럼 답이 5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20번 봐봅시다. 다음과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더운 여름철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고 나면 달리기 전에는 어땠다는 거야? 온도가 작았어. 온도가 낮았어. 근데 달리고 나면 온도가 뜨거워지겠지. 막 타이어가 바닥을 굴러가면서 비벼졌으니까, 마찰을 했으니까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럼 어떻게 돼?
입자의 운동 속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운동 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충돌 횟수가 증가하겠지. 충돌 횟수가 증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기압이 증가했다는 말이야. 그러면 동일한 부피를 가진 데에서 얘가 더 밀어내니까 부피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지. 이 과정이에요. 이거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봐. 이 과정이 이해가 되면 문제가 쉬울 거야. 얘네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네. 무슨 법칙? 샤를 법칙. 다 연관이 되는 거야. 샤를 법칙으로 맞는 거 골라달래요. 빵집 근처를 지나면 빵 냄새가 난다. 이거 무슨 현상이었지? 확산. 입자의 운동. 스스로 운동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 얘는 관계가 없는 거고. 겨울보다 여름에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거. 얘네 확산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네. 온도에 따른 확산의 속도. 그럼 아닐 거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제 봉지가 점점 부풀어 오른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져서 부피가 커진다. 이거 무슨 법칙? 보일 법칙이야. 보일 법칙이니까 아닐 거고. 4번. 방금 전에 우리 몇 번 문제야? 16번 문제랑 동일한 거지. 얘도 보일 법칙이지. 공기방울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압력이 작아지니까 부피가 커진다. 따라서 공기방울 크기도 커졌다. 보일 법칙 틀렸을 거고, 일단 5번이 답이 되겠네. 열기구 속 공기를 가열한다는 말이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 어떻게 돼? 증가해. 그러면 열기구 이렇게 달려있어. 불을 이렇게 막 뜨겁게 했어. 그럼 얘네 부피가 커지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밀어내니까. 이렇게 밀어내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답이 5번이 되겠네. 얘네 샤를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21번 마지막 문제 한번 봐봅시다. 유리병에 동전을 얼려놓고 얼음물에 유리병을 넣었다가 꺼낸 뒤 유리병을 손으로 감쌌다. 얼음물에 넣었어. 온도가 어때 지금? 온도가 낮지? 근데 지금 오른쪽처럼 손으로 감쌌어. 온도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지.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부피가 증가한다 그랬지. 그 전에 이거 다 생략을 한 거야. 다 생략하고 결과만 본 거야.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한다. 이거 무슨 법칙이지? 샤를 법칙이지. 샤를 법칙이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래. 유리병 온도 올라갈까? 온도가 올라갔지? 감쌌으니까. 차가운 물보다 손으로 감싼 게 당연히 뜨겁지. 동전이 들썩거리면서 소리가 난다. 이 안에 뚜껑으로 막아놓은 게 아니라 동전을 올려놨어. 그럼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돼? 얘네 밀어내겠지. 밀어내면 얘네 들썩거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맞는 말이 될 거고. 유리병 안에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 유리병 안에 기체 부피 어떻게 됐어? 증가했어. 입자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진다. 이만큼의 부피와 이만큼의 부피 사이에서 있을 때, 부피가 커졌을 때 입자 사이의 거리 어떻게 될까?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럼 틀렸겠네. 멀어진다가 돼야겠네. 5번.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운동 속도가 증가한다 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 맞는 말이겠지.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운동 속도 증가하는 거니까 답이 4번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135쪽까지 풀이를 마칠 거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도 됩니다. 고생했어요.